원장님 사기 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직 제가 이 경험을 말로 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어서 네, 며칠 전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사기를 당했어가지고 이 경험을 통해 우선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많은 분들도 이런 경험을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기 당할 때 사람 심리가 어떤지 어떤 마음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오늘 왔습니다. 네, 우선 사기와 관련된 그런 심리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전에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이번에 사기 당한 건 제가 이제 사고 싶어하는 물품이 있었는데요. 네, 바이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먼 곳에 있다라고 한 상황이었고 가격이 우선 되게 너무 매력적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하기 전에 어쨌든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고 이제 연락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빨리 옮기기 전에 계약금을 이렇게 좀 넣어달라고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연락 온 사람이 많다. 빨리 이제 하실 거면 마음 정하셨으면 계약금을 넣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빨리 뺏기면 안 되겠다 이 마음에 이제 계약금을 넣게 되었고 이제 계약금을 넣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네,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마음에 여러 가지 동요가 있었던 상황이 지금 이제 최근 며칠간의 스토리인데요. 네, 네이버 카페에 그 사람이 글도 삭제하고 네, 그래서 참 마음 아픈 경험인데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대부분의 사기당한 스토리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어떻게 그거에 그렇게 빠졌을 수가 있지? 왜 그렇게 계속 돈을 보냈지? 뭐 그걸 중간에 알아채지 못하고 중간에 빠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이기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사람의 심리, 사기를 당할 때의 사람의 심리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긴박함, 그리고 희소성.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언제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언제 사도 살 수 있는 뭐 물건이라고 하면 사기 당할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사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긴박한 것처럼 곧 이 기회가 없어집니다. 아니면 되게 희소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해서 이건 곧 없어질 거다, 뭐 이건 다시 못 올 기회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 하게 되는 놓치는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내가 되게 중요한 기회를 평생에 후회할 수도 있는 기회를 내가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는구나, 엄청나게 희소한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구나, 그리고 빨리 긴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 올라왔고 내가 빨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이건 되게 희소한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빨리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를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낚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은 이게 되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라면 이런 사기에 걸리지도 않을 텐데 우연찮게 제가 그 특정 물건 그 종류에 엄청 빠지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우연찮게 딱 그 시기에 이 사기꾼이 그런 물건을 올리는 시기가 딱 맞물렸던 거죠. 저도 뭐 두세 달 전에 그런 걸 봤다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을 텐데 요즘 왠지 이게 너무 끌린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갑자기 이게 탁 맞물리니까 이게 확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와 관련된 심리 현상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뇌의 노예라고 이제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도 그랬어요. 기대감에 들떠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 저는 그 물건 사기 전에도 집에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정비하기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기당하는 많은 경우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진짜로 잘 되면 인생이 진짜 이렇게 바뀔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대에 부풀면서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도파민이 이제 판단력을 좀 이제 흐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이렇게 확 부풀다 보면 너무 사람이 충동적으로 되고 멀리 생각도 못하게 되고 이런 좀 판단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이 도파민의 노예가 됐었던 거죠.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 왜 이 부분을 내가 체크를 미리 안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이미 머릿속은 그때를 넘어서 이미 이걸 내가 가졌을 때 이미 상상하고 있고 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 라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변명처럼 들리는데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그 순간이라도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의 포커스를 일어나지 않는 미래보다도 그런 중고 거래, 그 거래의 매 스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이 긴박감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긴박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거다. 이게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군가와 이걸 상의를 차분히 해본다거나 나도 좀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본다거나 이럴 여유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도파민도 막 섞이고 하면서 그런 여유 자체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듣다 보니 저도 기가 차긴 하네요. 네, 세 번째 심리 현상은 뭐죠? 네, 세 번째는 한국 표현으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일관성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제 심리적인 바이어스가 있어요. 편향이라고 뭐 이제 해석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바이어스가 내가 뭔가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왠지 그걸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일관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아. 난 이미 관심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왠지 뭔가 말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저 사기 위해서 보러 왔어요라고 하면 거기서 나 보고 마음 바꿨어요라고 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면 뭔가 이제 끝까지 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뭔가 내가 마음을 정했을 때 바꾸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난 이걸 살 거다라고 약간 결정을 마음속에 해놨다라고 하면 이미 약간 굴러가기 시작한 거대한 바위처럼 그냥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그 스텝 하나하나를 그냥 약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왜 못 멈췄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내가 하겠다고 했고 이 사람한테 약간 연락도 했고 이 사람의 대화도 하기 시작했고 사고 싶다는 마음도 밝혔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좀 멈추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일관성 바이어스 이게 세 번째 사기 쉽게 당하는 심리입니다. 이제 사기 당한 이후에 그럼 사람의 심리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흔히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심리적으로 5가지 마음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처음엔 부정,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이제 타협, 그 다음에 이제 우울, 마지막에 이제 수용 과정을 거친다. 사기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상실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마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정. 아니겠지 설마 사기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부정 그 다음에 이제 화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상대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바보처럼 이런 거에 넘어갈 수 있지 나 진짜 바보다 나 진짜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화 그 다음에 이제 타협 이거 경찰에 그래도 신고하면 이거 뭐 기록도 있고 하니까 잘 잡아내면 돈 그대로 돌려받고 이제 없던 일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타협 네 번째로 이제 우울 이제 무력감 희망이 없어 그리고 이게 사실 돈을 잃었다는 것보다도 약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좀 잃게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약간 수치심도 크게 느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로 이어지고 비로소 이제 이걸 다 거쳐야지 수용 그래도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해보자 아니면 이게 사기 당했다라는 게 내가 막 멍청해서 아니면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단계가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이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수용하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되고 화도 나고 이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나도 사람인 이상 이런 단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정신과 의사고 이런 심리적 단계가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단계를 이미 거쳤고 지금도 아직 좀 생각하면 약간 화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치다가 이제 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용의 단계로 가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라는 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인간의 본능을 되게 자극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사람을 좀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경계하고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도 내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좀 믿고 싶다라는 심리가 다들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를 겪게 되면 또 하나 인간 본능으로 볼 수 있는 게 수치심. 이게 직접 겪지 않으면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좀 잃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뭔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돈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수치심도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을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걸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용 단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사기라는 게 내가 당했다라는 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하고 내 탓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인간이었기에 그냥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게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뭔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내가 인간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려고 하는 게 좀 도움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이 사건의 교훈이 있으신가요?
네, 이 사건 교훈 많죠. 사기 당할 때 사기가 아니더라도 너무 희소성이라든지 긴박함을 강조하는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너무 동요되지 않기. 진짜로 이게 내가 긴박한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그게 내 운명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내게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여유가 분명 좀 필요하고 이거 아니면 난 평생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막 도파민 나오고 이런 시기에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려고 해보고 이런 것들이 분명 좀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나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인간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들끓는 시기에는 약간 감정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 시간을 좀 두려고 해보고 이제 희소성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교훈을 이번에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기 금액은 얼마였죠? 이제 10만 원이긴 했었는데요.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금액보다도 이 금액 이상의 마음의 타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바보 같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20만 원의 사기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이런 심리를 겪게 되고 저도 지금 이런 비디오 만들면서 약간 수용의 단계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이랑 쌀 10kg짜리를 5번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디오 보신 많은 분들 실제로 내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요새 워낙 중고 뭐 사기 많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심리를 조금 생각해 봐가지고 조금 내가 천천히 차분하게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큰 금액의 사기도 많다 보니까 다들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심리에 대한 설명에서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아프지 않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